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핫한 소식과 정보를 안겨드릴 삼식입니다. 자, 현재 미친 듯한 상승으로 이 4거래일 동안 불기둥을 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이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 상승의 끝으로 잠시 주춤할지 혹은 하락을 할지 다소 걱정인 우리 주주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삼식이는 지금 이 상승이 절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당연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 현재 시장에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고 결국에는 주요 지지 라인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상승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어떤 부분인지, 또 이 상승의 배경과 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대응과 리스크 관리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서 이 주요 지지 라인은 어디인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는 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이는 절대로 악재가 아니죠. 이렇게 상승이 끝날까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승의 끝은 주요 지지 라인, 다시 한번 이 주요 지지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할 겁니다. 결국 그렇게 지금 저점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하단 부분에서 지금 잘 들어가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을 맞는 구간에서 약간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고요.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상승 흐름 속에서 주요 지지 라인을 크게 이탈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어느 정도 크게 비중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지금 걱정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말 그대로요, 이 스타트업에 투자해주는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즉 자기 돈으로 스페이스 X를 산 게 아니죠. 이 남의 돈을 모아서 운용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성과 보수로 가져가는 운용사입니다. 자, 최근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당연히 이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 내년 하반기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미래에셋 그룹의 과거 약 2억 7,800만 달러를 스페이스X에 투자, 그중 스페이스X 관련 펀드를 실제로 운영하는 상장사가 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이기 때문에 이 국내 상장사 중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상승에 이 실적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회사, 사실상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하나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 대박이라는 기대, 요 기대가 한 번에 폭발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중요 포인트는요, 우주항공 테마가 오른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실적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인 상장사는 한국에 거의 없다라는 이 희소성이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주가가 원래 폭발적으로 오를 때 첫 상승은 항상 뭐죠? 맞습니다. 기대감입니다. 우선 이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 스토리 자체가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 초대형 로켓 스타쉽입니다. 우주 발사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고요, 지구 전체에 인터넷을 깐다라는 비전을 밀어붙이는 회사죠. 이 발사 비용을 낮추면 위성, 우주산업 전체의 판을 바꾸고 이 스타링크는 통신업, 디지털 인프라 판을 바꾸는 잠재력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테슬라급, 아니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머스크는요, 항상 테슬라부터 스페이스X, 스타링크, AI까지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해온 사람이라는 이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O만 열리면 전 세계의 돈이 또 몰릴 거다라는 기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머스크, 스페이스X, 스타링크, 스타쉽, 우주 경제의 거대한 내러티브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직접 얹혀갈 수 있는 상장사는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불기둥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진정하고 이 성과 보수 구조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위탁 운용사, 즉 GP입니다. 이 스페이스X에 들어간 4천억 원 상당의 자금 대부분은 연금, 기관, 개인 투자자, LP의 돈이죠. 이 상장 후 스페이스X가 가치가 예를 들어서 단순 2배, 3배가 난다면 그 수익 대부분은 LP에게 돌아가고요.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성과 보수를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 지분 4천억, 10배면 4조, 이게 전부 회사 이익, 이런 식으로 계산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성과 보수 거기에 일부 자기 자본, 투자본 수익 정도가 실적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주가는 기대감과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그리고 주요 지지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 이 상승의 힘은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이 거시적인 흐름에서도 금리 인하와 QT 종료는 유동성 회복, 이는 모험 자본의 부활을 얘기할 거고요. 미국과 글로벌 자체에서 새로운 성장축으로 보는 두 가지가 뭐죠? 맞습니다. AI와 우주 산업이죠. 또 한국 자본시장,
업그레이드와 벤처 IPO 재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공매도 규제, 배당 자사주 확대, 의무 공개 매수제 도입 논의 등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 한국 증시에 대한 해외, 국내 투자자의 신뢰를 조금씩 올리는 방향 속에서 한국에서도 이런 글로벌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이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이 미래 에셋 벤처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좀 다시 보시면 이 부분에서 아예 포지션이 없다라는 분들, 신규 포지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건 어느 정도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굳이 포지션이 없는 분들에게는 들어가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이 주요 지지 라인 부분까지 눌림을 준다면 그때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 건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냥 따라 붙지는 않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하지만 기존에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요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요 지지 라인이 강하게 이탈할 때까지. 그리고 현재 이어타 할 저항 라인은 없습니다. 이 말은 현재 지붕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상승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상승 차트라는 겁니다. 현재 이 기대감 속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어느 정도 숨을 고르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현재 이러한 상승 차트의 기준은 거래량이 정말 많이 실린 봉을 기준봉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2월 19일 거래량이 정말 많이 실린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밑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단기 최고점인 이 22,2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된다면 전체 물량이 아닌 어느 정도 조금은 비중을 덜고 힘을 고르는 이 타이밍에 18,5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강하게 이탈하는지 보면 되겠죠. 결국 저 라인만 지켜주게 된다면 충분히 몇 차례 더 폭발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저 구간을 지킨다라기보다는 강하게 이탈하면서 밑으로 뚫린다면 어느 정도 좀 더 크게 비중을 정리해야겠죠. 자, 그리고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항상 무리해서 쫓기보다는 기다리는 매매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저러한 눌림 라인에서 들어가는 편이 훨씬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고요. 이 눌림 라인에 들어간다는 건 결국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물려 있을 확률도 덜합니다. 그러니 현재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손절 라인을 최대한 짧게 잡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 눌림목을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게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결국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세우면서 우리는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줄지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놔야 주가가 어떻게든 움직였을 때 우린 최대한 로봇처럼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결국 이 리스크 관리와 이러한 대응은 우리가 다른 종목을 볼 때도 무조건 매수하기 전에 먼저 스케치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대응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혼자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 대응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의 평단을 듣고 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에 맞춰서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지, 또 어느 라인을 크게 이탈하면 안 되는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대응과 목표가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의 번호 010-2641-4786 010-2641-4786 번호로 간단하게 미래에셋 미래라고 보내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과 목표가를 알려드리고요. 이 전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렇다면은 문자 혹은 카톡으로 제가 세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에도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미래에셋 미래라고 간단히 입력하고 보내주셔도 제 공부방에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죠. 자,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이 저의 팀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몇몇 분은 이데일리 서울경제TV에 직접 출연하면서 종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오늘의 이슈들과 앞으로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섹터와 종목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최근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뮤노시아를 종목으로 드리면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기도 했죠. 결국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맞습니다. 수익입니다. 수익. 그렇게 무료로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종목 또 대응 관련까지, 이건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왜죠? 이 방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돈을 내야 된다, VVIP 방이 따로 있다, 가면 더 좋은 수익이 난다, 이런 헛소리는 일절 없고요. 단지 여러분은 구독과 이 좋아요 이 두 개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저의 영상과 저의 팀원들이 경제TV에 나와 방송할 때 본 방송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정보방보다는 그냥 종목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달마다 평균 이 1개에서 2개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죠. 자, 이미 11월 달에도 한 번 또 이뮤노시아를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날짜도 보이시죠? 이 시간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당시의 매수가는 7,000원
10,000원 이하였고 현재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16,110원을 기준으로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드리는 히든 종목이다 보니까 이 처음 1차 목표가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은 1차 목표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 정리 후 본전 라인에서 손해 없이 정리 혹은 지지 라인 이탈 시 수익 실현한 물량으로 이 평단 조절하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좀 좋은 매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뭐 제가 정리를 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 건 저도 압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께 드리는 이 히든 종목은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 주요 지지 라인을 밟으러 올 때 거기에 재료까지 탄탄히 받쳐주는 종목을 드리기에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받은 히든 종목으로 매수를 했으면은 2배, 이 2배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 정보 방해 입장 안 하시고 종목만 받고 싶은 분들 또한 이 010-2641-4786 번호로 제형 종목 이라고 적어주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히든 종목을 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뭐 한 주에서 2주 따라가 보시다가 수익이 크게 나는 걸 확인하시면 점차 비중을 조금씩 늘러가시면 되겠죠. 자, 부담없이 다시 한번 010-2641-4786 번호로 제용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